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적에 기반한 기업가치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장 초반 약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경기 민감주와 빅테크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회복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상승한 섹터인 경기 민감주와 빅테크의 공통점은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다라는 것인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이 불안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와 해소가 반복적으로 뒤섞이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루였다라는 생각인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 증시는 10시경부터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가져갔던 상황이고 이전에 비해서는 그 움직임이 둔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치성 순환을 충분히 이끌어내지는 못했고 해소보다는 우려감이 우위에 선 흐름으로 만기일인 오늘 양시장 모두 낙폭을 키워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앞으로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분위기 자체도 다르기에 충격은 덜하고 해소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의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시장을 눌러줄 때 실적가치주를 중심으로 매매에 활용해 보시는 것을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든 생각이지만 지금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까 근본적인 의문을 좀 다시 가져봤습니다. 시장은 연일 불안한 상승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우려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있는 데다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도 역대 최다를 경신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만 두고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 나타나는 흐름인데 여기에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불안하다. 종목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처럼 이 시장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하락이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정직한 근거인 이 실적에 기반한 종목을 선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데 실적 기반의 민감주와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 기반의 빅테크 기업. 대표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기업들이 당장 실적만 잘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반기, 내년 계속해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죠. 여기에 언택트라는 요소로 인해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수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 종목들입니다. 물론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진단키트 이런 1차적인 수혜를 입는 테마군에 비하면은 수혜라고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이지만 적어도 이 코로나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기반의 성장 그리고 덩치가 큰 기업인 만큼 결과적으로는 큰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적으로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 매매 호흡 자체를 좀 다소 길게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주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기업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실현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업은 당장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기업 가치가 앞으로 더욱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여기에 빅테크까지. 주식이라는 것이 100%는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의 시기 그리고 앞으로도 카카오라는 종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는 다음 달 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좀 다뤘었죠.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다시 드렸지만 당장의 주가 변동에 대한 변수고 길게 보면은 결국 해당 사업에 대한 역량을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테고 상장으로 인한 수급 밀집도나 투자 매력도 저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 신규 비즈니스들이 채워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확대하고 그게 지금까지 카카오가 보여준 모습이었거든요.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얘네가 뭐 인터넷 은행하고 뭐 증권하고 또 뭐 내비게이션, 주차장 서비스 뭐 이런 거 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기업가치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카카오고 그런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일부가 선반영이 된 게 지금의 카카오 주가라는 생각입니다. 당장이야 뭐 알짜배기 자회사 상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길게 보면은 자회사 상장한다고 이게 뭐 카카오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자회사가 잘 되면은 모회사에 좋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면은 부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일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인 자사의 사업 간의 연계 시너지가 작용하는 것까지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 카카오라는 브랜드, 이 기업적인 가치의 성장세는 더욱더 이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자사 간의 이 시너지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 등에서도 카카오 인증을 좀 활용을 하는 등 공공 분야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의 민간 기업들에 대한 의존이 조금씩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생활에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더욱더 밀접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요소들이 카카오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죠. 물론 주가 흐름만 보자면은 조정이라는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오를 녀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정은 오히려 비중 확대,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는 이후에도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